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업체 종사자 감소 등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 심리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추경안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사실은 우리 최백윤 교수님하고 몇 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2018년서부터 우리 경제는 반도체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18년, 19년 계속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성장률이 3.2던 것이 네. 그 다음에 2.7% 그리고 작년에는 2.0 계속해서 지금 급전직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코로나가 지금 충격이 온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온 통계들은요, 고용 통계가 3월 15일 주에 조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도 고용 상태와 경제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GDP 통계도 속보치가 나왔는데 그게 3월 초까지만 들어가 있지 3월 자료는 충분히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통계를 종합해 보면 3월 후반 그리고 4월 들어와서 경제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고용이나 성장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도 굉장히 어렵지만 4월, 5월 통계는 훨씬 더 나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전시 상황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충분히 타당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네. 현재는 전시 상황은 맞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률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둔화됐어요. 2009년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계속 둔화돼 왔었고요. 그러니까 2017년 한 해만 빼놓고 잠깐 이제 반등했다가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경제 추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객관적인 지표고. 네. 지금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2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G20개 국가에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11%가 될 거다. 네. 미국이 마이너스 26%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네. 4분의 1 이상이니까 후퇴한다는 경제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면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보고 네. 있는 거다. 타격은 보고 있지만 덜 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요 국가들, 주로 이제 선진 국가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 네.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충격이 우리한테 이제 수출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수출 충격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 충격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기에는 주로 자영업이라든가 유통업 이런 쪽이 이제 타격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조업 충격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간에 핵심 기관 산업이고요. 대기업들의 또 핵심 사업이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력 사업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만약에 충격을 받게 되면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네. 없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단에 제조업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중소협력업체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고요. 밥 안 사 먹고 술 안 사 먹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분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계 경제 주요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출 충격, 제조업 충격 이걸로 인해서 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성장률에 있어서는 방어하는 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내 경제가 현재 전시 상황이긴 하지만 네. 현재 뭐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현재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 입장이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네, 이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코로나도 방역을 잘했고 하니까 뭐 좀 괜찮다 이제 이렇게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성장률도 3.2, 2.7, 2.0 마이너스 지금 1.3으로 떨어졌지만 네. 민간 부분의 성장률을 보면 2.5, 1.8, 0.5,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아까 이제 그 최 교수님은 수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2월부터 지금 4개월, 5개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출이 잘 되었어요. 그 전에 수출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 중에서 민간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번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성장을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네. 1.3%인데 전년 동기비로 민간이 마이너스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2.5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정을 끌어다가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겨우겨우 성장을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오래 지속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금년만 해도 세수가 많이 줄 것이다. 그럼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꾸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세계 경제 이야기하지 말고 문재인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절망적. 이 정부 아래에서는 정말 기업을 못하겠다 하는 절망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네. 큰 바구니 안에 최저임금 들어가 있고 52시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뭐 좋은 말로 하면은 과세 어떤 그런 그 조세정이지만은 지금 기업들은 그 과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 2, 3년 동안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부담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들이 자꾸 커지니까 국민들은 점점 쓸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민간 소비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좀 제발 우리 네. 기업이나 국민들이 좀 숨 좀 쉬게 해주라. 너무 세금 부담이 많다 하는 게 지금 일반 기업의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외부적인 요인만 내세우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최백은 교수께서도 근데 오늘 반론을 이 하셔야 시간이 될 것 지금 뭐 같습니다. 옛날 얘기 지금 네. 평가하자는 지금 저기 하게 되면 시간 오늘 주제 제대로 못 다룰 텐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간다면 성장률이 OECD 국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인가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 최고 좋잖아요.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나빠야 돼요. 근데 재정 건전성 제일 좋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재 보게 되면은 재정 투입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한 0.7%뿐이 안 돼요. 네. 미국은 13%가 넘었습니다. 독일은 30%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경제 끌어왔다면은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 별로 안 나빠졌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재정 별로 그러니까 그 GDP 증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재정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어려운 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조업의 위기가 지금도 그러니까는 네. 제조업이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 과잉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제조업 말고 다른 산업들이 별로 우리는 저기 육성이 안 됐어요. 기업들도 뭐냐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은 자꾸만 이제 입지가 좁아지고 네.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무슨 소득주 성장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럼 거냐 제가 이거죠. 질문을 딱 하나 할게요. 예. 그 제조업 증가율이 2018년서부터 둔화됐는데 그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제조업 증가율이요 떨어지게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부터 거의 정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부터 얘기하지 말고 2012년부터 사실상 정체하고 있어요. 제조업 성장률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2012년이 어느 시기냐? 수출 증가율이 확 떨어질 때 했었어요. 마이너스 1.2%요. 2012년이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네. 제조업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출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26% 줄어들었어요. 세계 교육 증가율이요. 그게 제조업의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한진해운 파산했죠. 그렇죠? 조선업들 어려움이 생겼었죠. 철강업 어려움이 생겼죠.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거예요. 자동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서비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걸 출구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조업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역대 정부들이 계속 추진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역대 정부가 못했으면 문재인 정부도 못하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죠.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제조업을 고부가 가치화시키는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래서 정부가 산업 구조 그 개선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놨냐 이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그래도 여전히 세계 그래도 어쨌든 4위, 5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구미를 한번 가보시고 울산 한번 가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두 분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현재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이상 뭐 추가 논쟁은 벌이지 않도록 하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경기 부양을 위해서 3차 추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3차 추경이라는 그 내용이 아마도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주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이제 마련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건데 그거는 응급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규모 뭐 한 14조인가 되는 게 그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그거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시 상태의 경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응급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아까 최백운 교수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나 군산이나 여수나 이 창원이나 거제 쪽을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추산한 돈만 해도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러한 거대한 그 우리 남해안 일대의 수출 제조업 기술을 살리는 데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차 추경을 통해서 15조를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살아나는 부분이 아니니 착각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3차 추경만 통과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최 교수님. 자, 지금 이제 그 추경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신세동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추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동의한다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추경 규모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최소 200조는 잡아야 돼요. 써야 돼요. 저도 생각할 때는요. 네. 예? 우리나라 이제 GDP의 10%면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거를 다 그러니까 편성하면 좋겠지만은 야당에서 그거 협조해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고 기재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랄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편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네 번 했어요. 지금 5번째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3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규모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린 GDP 대비 0.7%뿐이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국은 13%가 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경이 저는 너무 소극적이다. 규모가 너무 작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 경쟁력 잠깐 말씀하시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은 기업이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주력 사업이 다 제조업체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LG 다 제조업체들이. 네. 근데 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우리가 산업이 보고 많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수익 사업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 기본적으로 혁신의 주도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목 잡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발목 잡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오히려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추격형으로 주로 이제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확장해 오다가 이제는 뭐냐면 선진국과 똑같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네. 똑같은 이점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라든가 이런 데가 합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게 그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추경은 저는 뭐냐면 지금 너무 적게 지금 편성하고 있다. 너무 적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신세동 교수님이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은 야당한테 좀 얘기 좀 해줘가지고 추당 좀 대규모 편성하는 거 좀 동의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제조업이 민간 주도다 네. 맞는 말씀인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돌렸어요.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데 나갔겠습니까?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간 거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도록만 유인을 주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그 탁상공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돌려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나 기업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조금 반성을 하시고 요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턴을 장려하자. 진작에 하셔야 된다. 저 큰 이야기를 드리는. 추경도 뭐 좀 얘기 좀 하시라니까. 추경은 전국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만 미래가 있는데 그리 하려면은 줄 잡아서 제 생각에는 한 500조를 한 5년 동안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네. 봐요. 그럼 1년에 1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조업체에 주면 저는 제조업도 많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그 제조업을 살리는 대규모 어떤 경쟁력 혁신 정책 5개년 계획 전 한 500조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집권했으면은 최백경 교수랑 이게 손을 잡고 했을 텐데 이거 3차 추경 이거 15조 가지고 뭐 경제 전시 상황을 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단견이다.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추경 하나만 조금 보완을 했어요. 말씀하시죠. 예. 먼저 이제 근데 신세동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해외 투자로 많이 간다 그러는데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느냐는 것은요 경영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진 국가들도 다 많이 나갔어요. 나가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기업은 기업 경영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자기가 수익 추구하는데 유리하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생산 비용도 있고 마케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업 경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내수가 결국 그러니까 이 수출이 굉장히 나빠진 상황 속에서 내수의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추경 규모는 굉장히 인색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단을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내수에 의존을 해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은 결국 내수에서 지금 가게나 기업이 지금 쓸 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네. 정부가 쓸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플러스 뭐냐면 한국은행도 돈 좀 내놔야 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지난 1, 2월 달에 보게 되면 2조 1,000억 원 이상이나 오히려 통화량을 줄였어요. 줄어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세계 지금 추세하고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정부하고 중앙은행인데 여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내수에 그나마 좀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에서 말이죠.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미래통합당에서 네. 활약을 하셨고 네.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위성정당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예. 여러분 저희는 시민들 네. 자발적으로 만든 거니까. 네, 위성정당이 아니다. 네. 네, 더불어시민당이다. 네. 좋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추경 규모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주 뭐 강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는데 총선 끝난 지 10여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두 당에서
두 분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네. 민주당은 제 입장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더불어시민당에 계시는데 민주당에는 의견이 같다 이런 말씀. 민주당하고 연합정당이었으니까 우리는 비례연합정당이었었고 위성정당 아니 비례연합정당인데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거하고 네. 다르다 이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은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국정 철학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인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선거라든가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같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정책에 있어서 방향은요. 단지 뭐냐면 기재부 관료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좀 있죠. 그게 이제 사실 뭐 당하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입장 차이가 그동안에 좀 확인된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기재부가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개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관료했던 기재부의 조직적인 어떤 이기심, 우리가 검찰들 같은 경우는 조직의 어떤 이기심이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러니까 기재부의 관료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격적인 확장 정책에 저는 큰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경제팀들도 그러니까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과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입장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미래통합당에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견해가 같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 이야기하면서 뭐 미적거린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은 저도 같습니다. 여태껏 홍남기 부총리께서 재정을 엄청나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 놓고 이제 와서 그 3조 때문에 그 재정 적자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백운 교수하고 동일한데 틀린 게 뭐냐? 우리는 예산을 늘리지 말고 A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돌려서 다 주자는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 주는데 필요하면 국채 발행을 해서 그냥 펑펑 써주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는 다 주되 도로 짓고자 했던 돈을 돌려서 예산 하나도 늘리지 않고 다 주자. 그게 우리 미래통합당의 견해였어요. 알겠습니다. 좀 반론 좀 합시다. 그 제가 짧게 하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끝내야 것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세목을 줄여가지고 26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저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는 거고 한 번도 제시 안 해요. 제시 여러 번 요구했는데 둘째 지금 뭐냐면요 그걸 세출을 줄이게 되면요 세출 줄어든 것만큼 경기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침체시키는 거예요. 네. 쓸 돈을 줄이니까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왼쪽 주머니에 돈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일종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저를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사태 경제 여파 굉장히 큽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위기는 극복을 해야 되고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맞짱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